이 청장의 경우에는 장관과의 차이점을 보면 국무총리의 사무조정 요청권 없고요,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 없고요,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없고요,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 처음으로 동포문제 전담기구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다양하게 외국인 동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출입국부터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문제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정부조직법상의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외 국민이 한국 국적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외국인 동포가 국외에 있으면 외교부는 그동안 우리 국적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관여하면 국적 문제 때문에 외교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게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제외 동포 중에 외국인 동포가 국외에 있을 적에는 그거는 법무부도 감당 못하고 외교부는 손 띄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게 기본 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외 동포 정책이 이제는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성이라 그러면 동포가 전 세계 고루 분포하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 부류도 여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하고 특수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방침 기준으로 제외동포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망하기 십성이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는 옛날 기민정책 시대가 낫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아까 잘못해서 청으로 되면 얼마나 독립성이 없는지 예시까지 드렸으니까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효율성, 창의성이 인정되는 전담기구 또는 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처청 위원회 중에서 보면 합의제 위원회가 독임제 부처청보다 좋다고 보이고요. 할 수 없이 독임제로 간다면 부처청 중에 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고려 대상이 되었어도 안 되는 계급이기 때문에 빼고 제외동포부나 제외동포처 정도는 돼야 된다. 처더라도 장관급 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담기구의 장이 장관급일 수도 있고요, 차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할 때 그냥 요즘 청이다, 아니다, 청으로는 안 되니까 처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 누구 소속으로 할 것이냐, 대통령, 총리, 장관 소속으로 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급이 장관급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밑에 차관급이어야 되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면 제외동포 정책이라는 것을 국가 정책, 여러 가지 정책상 우선순위를 얼마만큼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국회나 정부 또는 외교부나 법무부의 동포 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하에서 신설할 제외동포 정책 전담기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부 조직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을 보면은요, 정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개편한다고 하면 저 정부 조직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부조직법을 꼭 봐야 되는데요. 정부조직법상의 정부조직으로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 처, 청이고요. 부는 장관이 장이고 대통령 소속입니다. 처는 처장이 장이고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그분 장관급인 경우도 있고 차관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은 청장이 장인데 각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이 있고요.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위원장 두 가지로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저 청이다 처다 위원회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규정은요 제2조인데요. 중앙행정기관 설치할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부처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 각 호에는 제가 공간 때문에 그랬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렇게 8개가 예시되어 있고요. 이 끝에 2개는 청이고 그 관련된 부의 소속으로 2개 청이 있고요. 나머지 6개는 위원회인데요. 여기도 보면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이 구별되고 또 위원장이 장관급인 경우와 차관급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에 해당하는데요.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둘 수 있는 정부조직법상의 근거 조문은 5조입니다. 여기서 행정위원회든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상 위원회의 성격상의 분류를 해보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저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문위원회는 정책결정에 심의하고 자문만 해서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는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6개 열거된 위원회들은 이 행정위원회고 그동안 재외동포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동포위원회는 바로 다 이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뽑아 보면은요, 자기 밑에 소속되어 있는 청이 있을 텐데요. 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권이 있습니다. 즉 7조에 보면 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고 2항에는 차관, 차장은 또 뭐 한다라고 하고 4항에서 1항 즉 장관, 2항 즉 차관은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으로 동포 기구를 주면은요, 청장이 뭐 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요, 청장이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재외동포 재단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교부의 간섭이 지나치다. 그래서 동포 관련 지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관은 국무총리의 사무조정 요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7조에 보면 부와 처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수립 집행이라고 하고 그 옆에 조정이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의 국무회의에 의한 제출권 및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이 있습니다. 장관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무회의 의장 즉 대통령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장의 권한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관이 이 권한에서 본 것과 동일하는데요. 처장도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정당한 멤버는 아니지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해서 처장은 장관은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처장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처장은 국무총리에 의한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 직접 발의는 못하지만 소관사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장과 장관과 권한을 구별해 보면은요, 큰 차이는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은 처장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장의 권한을 보면 적극적인 권한은 아예 없고요. 왜냐,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청장은 반대로 의무가 있는데 아까 본 것에 반대입니다. 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7조에서 장관 그리고 차관에 의해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서 청을 직접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은 그 지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장의 경우에는 장관과의 차이점을 보면 국무총리의 사무조정 요청권 없고요.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 없고요.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없고요.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 청으로 동포문제 전담기구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이건 막연히 청장이 되면 청장이 입장이 낮다라는 거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예시를 문화체육부의 경우에 하나 뽑아봤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소속청장 즉 문화재청장에 대한 지휘권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문체부 장관령으로 부령으로 두고 있는데요. 뭐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기 보면 2조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3조에서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4조에서도 미리 장관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넘어갈까요? 5조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6조에서도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7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좀 눈에 띄는데요. 2항에 보시면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정주부 조직법에는 장관, 차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내려가서 국장은 실장 밑에 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는데 옛날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공무원 중에서 1, 2, 3급을 없애고 고위공무원 단에 소속시키면서 각급 납급으로 하는데 각급은 실장이고요. 납급이 국장입니다. 그 납급 국장이 옛날 2, 3급에 해당하는 국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가 아까 18개 있다고 했는데요. 소속청을 두면 각 부의 뭐 업무 성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직 내부 문화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로 장관, 차관 또는 국장이 청장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그 사례를 봤는데 위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부터 기본법안이 제출돼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법률안들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기구는 저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전문가 그룹에서는 저런 표현 대신에 산재에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저런 기능을 감당해내는 기관을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재외동포라고 말은 흔히 듣지만 재외동포의 개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 재외동포는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동포로 나눠지고요. 외국인 동포는 다시 특정한 어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와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않은 무국적 동포로 나눠집니다. 현재는 무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중에서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을 적에는 법무부에서 국적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외국인 동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출입국부터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문제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정부조직법상의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외 국민이 한국 국적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외국인 동포가 국외에 있으면 외교부는 그동안 우리 국적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관여하면 국적 문제 때문에 외교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게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중에 외국인 동포가 국외에 있을 적에는 그거는 법무부도 감당 못하고 외교부는 손 띄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게 기본 틀입니다. 저것도 또한 버린 것과 유사합니다. 그저 이제 재외동포 재단 같은 데서 구분 안 하고 동포면 다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재단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만 또 맞으면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거기에 끼어서 들어오는 정도에 불과하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일에는 외국인 동포가 국외에 있으면 말만 동포지 아무 정부기관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이 이제는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성이라 그러면 동포가 전 세계 고루 분포하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 부류도 여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하고 특수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방침 기준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망하기 십성이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는 옛날 기민정책 시대가 낫지 그런 뭐 두세 개 서너 개 기준 가지고 경직되게 일률적으로 진행하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아까 잘못해서 청으로 되면 얼마나 독립성이 없는지 뭐 예시까지 드렸으니까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효율성, 창의성이 인정되는 전담기구 또는 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처청 위원회 중에서 보면 합의제위원회가 독임제 부처청보다 좋다고 보이고요. 할 수 없이 독임제로 간다면 부처청 중에 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고려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계급이기 때문에 빼고 제외동포부나 제외동포처 정도는 돼야 된다. 처더라도 장관급 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